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좁은 집에 사실 것입니다. 네, 원룸에 사시는 분들, 투룸에 사시는 분들, 또 그 외에 25평 이하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시겠죠. 네, 만일 이런 분들이시라면 이것만은 꼭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그 집에 사시는 동안 가지고 계신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어줄 최고의 풍수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사진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좁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풍수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잠을 자는 침대의 배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그 외 벽에는 어떤 식으로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이상적으로 되어 있는 집 구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집의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이 침대 위치가 가장 잘 되어 있는 구조이고 그 외 소파와 거실의 형태도 풍수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보면 침대에서 누워 좌측으로 화장실이 있으며 우측으로 분명 창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창과 화장실은 좌우로 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물론 이는 대형 아파트의 안방, 또 실내 화장실과 침대의 경우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아마 이렇게 두기 참 어려운 경우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할 수 없이 침대의 방향이 창으로 향해야 한다면 절대 창문의 범위 안에 침대가 놓이지 않도록 하시고, 우선적으로 화장실 방향으로 잠자는 머리 방향이 향하는 것은 피하시도록 하세요. 네, 이젠 침대 머리가 북쪽이니 서쪽이니 하는 것보다 침대 머리에 창이 있는지, 또 화장실의 방향이 어디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두 사진의 형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이 형태는 일전에 제게 풍수 문의를 한번 해오셨던 분의 구조와 아주 흡사해요. 제가 골라보았습니다. 이 형태는 복층의 구조로 현대 이런 형태의 원룸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 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 사진은 풍수적으로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만일 이런 형태가 된다면 절대 이 집에 사시는 분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바로 책상이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거예요. 차라리 이곳에는 이 사진처럼 작은 식탁이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진을 한번 보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이 별것 아닌 듯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안정감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것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작은 집에서도 있어야 할 것과 또 있지 말아야 할 곳은 분명히 확연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형태의 집은 침대가 위층에 있어야겠지만 혹시 그 공간이 좁아서 침대가 놓을 수 없다면 그곳은 책상이 놓여야 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높이가 안 된다면 낮은 책상이나 앉은뱅이 책상이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이렇게는 절대로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좁은 집뿐만 아니라 아주 넓은 집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 사진의 경우는 단지 침대 주변과 침대의 위치에 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으니 이거 꼭 잘 들어보시고 혹시 여러분의 집은 이러한 건 아닌지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 속의 침대의 위치는 가장 이상적이며 그 옆에 협탁 역시 아주 훌륭한 곳에 놓아두었습니다. 네, 외형적인 풍수는 정말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침대 머리맡에 있는 그림은 무조건 떼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발치 아래에 두어서 바라볼 수 있는 곳에 걸려져야 하는 곳이고, 또 이런 혼란스러운 그림은 침실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아주 흉한 그림인 거예요. 만일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절대 만족스러운 수면을 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침대 옆의 화분은 풍수적으로 아주 해로운 거예요. 실제로 잘 몰라서 이렇게 해두고 계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신데요. 이는 숙면을 방해하는 최고의 요인으로 항상 자고 나도 편치 못하고 일상생활 중에서도 집중을 하지 못하는 삶을 이 사람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에요. 물론 누구는 좋은 선택을 하여 번영된 행복된 삶을 살아가지만 또 누구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 불행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면에 의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 침실에 이런 것이 있으시다면 이거 오늘 당장 치우시도록 하십시오. 네, 이것이 있는 한 절대 여러분들은 번영된 행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십니다. 네 번째로 일반적인 여러분의 집의 방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으로 침대의 위치나 그림이나 사진이 걸려져야 하는 곳을 한번 판단해 보세요. 물론 이 사진은 일반적인 여러분의 집들일 것입니다. 네, 평수가 아무리 넓어도 이런 방은 무조건 있으며 또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A나 B의 위치가 침대 머리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림이나 사진은 누워서 바라볼 수 있는 반대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사진으로도 한번 보세요. 그림이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데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치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바로 A의 위치가 작든 크든 뭔가 걸려져 있어야 하는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집이 번영하는 집, 즉 풍수가 아주 좋은 집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이 두 사진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은 이 두 사진을 보시면서 뭔가의 차이가 느껴지실 것입니다. 네, 이 사진은 정말 풍수적으로 잘 되어 있는 집의 사진이에요. 물론 평수는 조금 작은 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왠지 모를 행복감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것이 창가에 있는 식물로 인해 그러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식물이 정말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구나 라는 생각들 다들 드시죠? 맞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분명 동선에도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 혹 떨어지는 잎들로 인해도 불편함이 생길 것이지만 실제로 가장 불편한 것은 바로 그 식물인 거예요. 하여 그 식물은 잘 자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식물이 뿜어내는 사기로 인해 이 집에는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집이 되어 있다면 이것만은 꼭 바꾸시고 이 식물 다른 곳으로 옮기시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이것의 차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네, 중문이 없는 집으로 현관에서 거실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집의 구조입니다. 아마 이런 경우는 20평대 중반부터 30평대 초반의 구조일 거예요. 여러분 이 집이 정말 잘 되어 있는 집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시겠나요? 맞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것이 거실과 현관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여 이 집은 거실의 풍수가 아주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집의 소파는 A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제 이해가 가시겠죠? 여러분 오늘은 실제 사진을 통하여 좋은 집의 풍수와 또 나쁜 집의 풍수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절대 여러분들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듯한 별것 아닌 하나 둘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